10월 15일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정왕동 에이스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됐죠.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파트는 실거주만, 갭투자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이번 정책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쉽게 설명드리게요. 토지 거래 허가제, 대출 규제, 그리고 시장 전망 순서입니다. 1. 서울 수도권 토지 거래 허가제 전면 확대. 먼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고,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안양, 의왕, 용인, 수원, 광명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즉,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거래가 사실상 막힙니다. 내가 산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 매수하는 사람은 실거주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갭 투자를 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투기과 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확대. 서울 전역, 수도권 주요 지역이 모두 투기과 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청약 제도도 확 달라집니다. 전매 제한 3년의 입주 전까지는 팔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도 강화됩니다. 세대 내 다른 당첨 이력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가점제 비중도 확대됩니다. 당연히 고점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강화됐습니다. 다만 10년 보유, 5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3. 대출 규제 강화, 비쌀수록 덜 빌려줍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도 크게 손을 봤습니다.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대출 최대 6억 원까지, 15억에서 25억 원까지 주택 대출은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금리가 3%로 높아지면서 실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또한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위한 전세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건 명확히 갭 투자 차단을 노린 조치예요. 네 번째, 세금은 아직 하지만 방향은 합리화. 세제 개편은 이번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 합리화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정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세금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대책은 급등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초강력 카드입니다. 갭 투자를 틀어막고 고가 아파트 대출은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규제에도 집주인들이 싸게 팔 이유는 없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금리는 동결 내지 인하 흐름이니까요. 결국 시장은 현금 부자들의 싸움터가 될 겁니다. 요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면 100% 소명 요구 들어온다고 하죠. 편법 증여나 가족 대출까지도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명확히 실수요자 중심 현금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안에 거래량이 줄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왕동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직접 받진 않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임대 수요와 전세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 가격 기준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저점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왕동 에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